세포소기가 세포 내에 들어있는 작은 기관으로 얘네들도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세포소기관이 꽤 많은데 이 세포소기관을 이제 조금 기능별로 한번 구분해 볼게. 첫 번째, 유전 정보가 단백질의 정보다. 그래서 생명 활동과 관련된 물질이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이 단백질과 관련된 세포소기관. 자, 단백질과 관련된 세포소기관. 요 뒤에. 여기 생명 쪽이고, 물질 대사. 뭐야? 이게 지금 생명 시스템에서, 요거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자, 세포소기관은 이제 단백질과 관련된 세포소기관이야. 단백질하고 관련된 거. 자, 단백질은 생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질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바로 단백질의 정보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자, 세포핵이 있다. 세포핵. 이제, 그래서 세포핵은 일단은, 이중막이 아니라, 자, 조심해야 된다. 이중막 구조가 아니야. 네. 단일막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맞나? 단일막이야, 이중막이야. 이게 되게 헷갈려. 그래서 이중막인지 단일막인지 딱 구분해 줘야 되거든? 근데, 자, 우리가 그 세포막은 단일막이지.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DNA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까? 이거는 이제 세포핵이 없는 거, 원핵세포가 되겠지? 최초의 생명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세포막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네. 그래서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겹이 돼버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겹이 되면서 얘가 어떻게 돼? 뚝 떨어져 나가는 거야. 네. 그럼 이 겹이 이제 곳곳에 막 생기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겹이 막 곳곳에 생기면서 자, 요 안에 DNA가 이제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요거는 이제 세포막이고, 자, 세포막은 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지. 네. 그럼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핵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핵막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두 겹으로 이루어진 핵막 구조야. 그래서 그거를 이중막. 그래서 이중막에 뭘 갖는다? 핵막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핵막. 그래서 이중막 구조는 딱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 자, 핵막,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자, 여기가 바로 이중막이에요. 이중막.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요 DNA는 자, 어떻게 존재한다? 세포 분열천에는 염색사,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연결되어 있는 염색사, 그 분열기에서는 어떻게 돼? 얘네들 응축이 돼서 염색체 형태로 돼. 이게 또 뒤에 또 나와, 이게. 그래서 그림, 우리 풀었던 그림이 또 반복해서 나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되어 있고, 그래서 핵막은 이중막의, 세포의 이중막의 핵막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되고, 요 안에는 자, DNA가 저장이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DNA는 바로 유전 정보, 다시 말해서 누구의 정보? 단백질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자, 단백 정보인 DNA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세포핵이 됐고, 그래서 유전 정보,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세포핵이야. 그러면, 자, 요 단백질 정보 요거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막이 들어가서 핵막이 됐잖아? 그 요 사이사이에 뭐가 생기냐? 구멍이라는 것이 있어. 구멍. 자, 우리 단면이고 얘는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을 뭐라고 하냐면 핵공이라고 해. 핵공. 그래서 이 세포에게는 핵공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자, 이 핵공을 통해서 물질의 투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물질이 뭐가 투과되냐? RNA가 자, 이제 이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핵공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이라는 공간이 있어. 인. 자,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우리 생명체 구성물질에서 DNA, RNA 배웠잖아. 기억나지? 그럼 RNA는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서 뭐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인 리보솜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요 RNA가
이제 RNA가 요 DNA 정보를 복사한 다음에 요렇게 핵공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리보솜으로 이제 요렇게 가서 RNA가 딱 자리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유전 정보들이 있겠지. 그래서 그 유전 정보와 관련된 아미노산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단백질 합성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단백질 합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RNA는 처음에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핵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 왜냐면 얘가 DNA에 붙어가지고서 DNA 정보를 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RNA를 만드는 원료, 그래서 RNA를 만드는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 알지?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인이라는 공간이다. 그래서 인이라는 공간은 RNA가 들어가 있는, RNA를 만들 수 있는 원료, 자, 그 물질들, 그리고 그 RNA를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 촉매, 이러한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세포핵이 있어. 그러면, 자, 우리가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건데, 얘를 좀 이제, 지워도 돼? 그런가? 아니면 사진 찍던가? 사진. 사진 찍은데.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핵이 있단 말이지. 여기 이제 핵공이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핵공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포핵이면, 자, 여기 이제 DNA가 이제 염색사 형태로 이제 존재할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포핵이에요. 그럼 이제 이 DNA는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럼 이 정보를 이제 RNA가 이제 여기서 인이라는 공간에서 RNA가 만들어지면서 자, 빠져나와요. RNA가 빠져나오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자, 리보솜이라는 공간으로 가게 된다. 자, 일단 리보솜은 자, 막이 없어. 막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세포 소기관을 막을 가져가면은 이중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세 개가 이중막이면 자, 리보솜 막 구조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리보솜 그럼 나머지 뭐야? 단일막, 한 개의 막, 한 겹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리보솜은 막 구조가 없고 자, 여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돼. 그래서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인데, 그럼 합성된 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요 합성하는 장소니까 단백질을 만들었어. 그럼 그 만든 단백질을 어떻게 돼? 저장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여기 핵막이 있으면 요 핵막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서 핵막하고 연결돼서 단백질이 저장이 되는 장소가 있단 말이야. 그 우리 여기를 뭐라 하냐면은 소포체라고 부른다. 소포체. 그럼 이제 이 소포체가 단백질을 저장하는 형태니까 그 만드는 장소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 소포체 표면에는 뭐가 분포가 돼 있다? 리보솜이 분포가 돼 있다. 알지? 그래서 이 리보솜은 대부분의 리보솜은 어디에? 소포체의 표면에 분포가 돼 있다. 그리고 자, 일부는 세포질. 세포질이 어디야? 그치, 세포 안의 공간. 그러니까 나머지 일부는 그냥 요 안에 이제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RNA가 리보솜으로 가가지고서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이제 리보솜으로 가면 여기서 단백질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만들어진 단백질 어떻게 돼? 소포체로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세 번째, 자, 소포체. 자, 소포체는 단일막이야, 단일막. 자, 단일막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얘는 특징이 뭐냐면, 자, 핵막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자, 연결돼 있다고 해가지고서 뭐 여기를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건 아니야. 알지? 그냥 연결돼 있고. 자, 이 소포체에서는, 자, 얘는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알지? 그래서 보통 이 소포체 표면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겉질이라고 하죠. 겉질. 자, 겉질에 있는 겉질 소포체에서 단백질이 리보솜에 있는 단백질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안쪽을 우리가 속질이라고 그래. 속질. 속질은 뭐냐면은 세포막이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지질은 지방이야. 물하고 안 섞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다르잖아, 성질이. 그래서 그 인지질, 지질을 합성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소포체. 그래서 얘는 자, 내부, 안쪽에, 즉 속질이라고 그래, 속질. 그래서 겉부분에서는 단백질을 저장하고, 그러면 소포체 안쪽에서는 지질을 만든다. 그럼 이 지질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얘가 세포막의 성분이 돼요. 세포막의 성분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이 소포체에서 저장이 되고, 그럼 이 소포체 안에서는 뭘 만든다? 지질을 만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소포체에서 저장된 단백질이, 자, 이 단백질은 이제 세포 안에서도 사용이 되고,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세포 밖으로 분비가 돼. 그럼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려면은, 자, 여기가 세포막이야. 그럼 세포막으로 다이렉트로 가기엔 너무 멀거든. 그래서 이 분비하는 장소가 뭐가 있냐면은,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골지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세포막이야. 그러니까 단백질이 어떻게 되니? 단백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래서 골지체에서 이제 세포 밖으로 분비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세포핵을 중심으로 세포핵, 소포체, 골지체, 세포막.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 만든 단백질을 골지체로 이동해야 되거든. 그래서 네 번째 골지체라는 것이 있고, 자, 얘도 단일막으로 이루어진 단일막의 구조. 자, 얘는 소포체에서 온 단백질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포 밖으로 그 단백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골지체다. 근데 단백질이라는 것이, 이게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은 우리 단백질의 그 1차, 2차 구조 배웠지. 보통 1, 2차 구조가 여기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 또는 나선 구조. 그래서 소포체에서 단백질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골지체에서 그 단백질을 저장하잖아. 그럼 소포체하고 골지체에서 단백질의 3차, 4차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들고 그냥 다이렉트 분비하면 되지 왜 소포체와 골지체를 거치냐 이 얘기야. 그럼 단백질의 그 3차, 4차 구조, 바로 입체 구조가 리보솜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야. 자, 입체 구조의 형성은 소포체와 골지체에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단백질의 기능, 역할을 결정하는 게 입체 구조야. 그래서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단백질의 기능, 자, 역할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입체 구조는 소포체에서 골지체, 요 사이에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 소포체하고 골지체는 비어있는 공간이거든. 그 요게 세포질이잖아. 자, 세포질은 물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 안의 공간이니까. 그 여기를 이제 운반해야겠지. 운반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단백질이 넘어갈 때, 자, 운반하는 소낭, 그러니까 작은 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운반 소낭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운반 소낭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이제 소포체. 그래서 소포체 표면도, 자, 이게 우리가 이중막이든 단일막이든 이 막은 전부 다 뭐냐면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소포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 지질을 만들어. 그 만들어진 요 지질은, 자,
자, 세포막의 성분이, 최종적으로 세포막의 성분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얘는 뭐가 됐냐면, 운반 소낙을 만드는 데 사용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소포체야. 그럼 요 안에 있는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단백질이 막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단백질이 막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단백질이 이제, 여기에 운반소낭이 나와가지고서 요렇게, 그럼 요 안에 이제 단백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 그 배의 역할을 운반소낭이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운반소낭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은 요렇게 골지체 막에 도달하면은, 자, 요렇게 붙어가지고 다 전부 다 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열려버려. 그러면 열리게 되면은 안에 있는 단백질이 골지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단백질을 운반하는 것이 뭐다? 운반소낭. 그리고 운반소낭은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골지체에서, 소포체에서 받은 이 단백질을 저장한 다음에, 자, 입체 구조로 바꾸고, 자, 세포 밖으로 분비할 거야. 그럼 여기도 또 공간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비하는 과정에서, 자, 이때는 이제 분비소낭이라고 그래. 분비소낭. 분비소낭.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운반소낭하고 같은 거야. 운반소낭.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에서 이제 골지체가 있으면, 자, 요렇게 이제 소낭이 만들어지고 막에서, 자, 이렇게 이제 단백질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세포막이 돼버리면, 자, 이런 식으로 세포막에 붙어요. 그러면 요 운반소낭도 지질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막도 지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융합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 융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된다면 안에 있는 단백질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돼버려. 그 분비가 되면 이 운반소낭은 다시 어떻게 돼? 세포막의 성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분비가 된다. 알겠지? 이것이 우리가 세포 소기관에서 단백질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 그림 잘 봐야 돼. 자, 세포핵을 중심으로 붙어있는 소포체, 그리고 골지체, 그리고 세포막으로 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분비가 된다. 알겠지? 여기가 이제 우리 단백질과 관련된 거야. 자, 잘 정리해. 찍어도 되고. 자, 됐지? 그래서 순서를 기억해. 세포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바로 이렇게 해서 단백질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 생명 시스템 파트는 다 단백질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야. 다음에 두 번째. 자, 생명체는 생명 활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생명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세포 소기관, 바로 에너지. 자, 에너지와 관련된 세포 소기관이 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자, 일단 그 생명체가 자,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까? ATP라는 요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ATP의 화학 에너지밖에 없어. 그래서 따로 정리 좀 해줘야 될 거야, 이거. 자, ATP가 사용하는 화학 에너지밖에 없다. 자, 우리 그 DNA, RNA 핵산할 때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뭐라고 했지? 응?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염기. 알지? 그러면은 이거야. 아데닌, 염기지. 자, 리보스, 당이야. 누구의 당이야? RNA 당이지. DNA는 디옥시리보스. 그리고 여기에 인산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래. 근데 자, 요게 인산이 두 개가 있고 또 하나가 더 붙어. 그럼 인산이 몇 개 붙었어?
세 개 붙었지. 그래서 자, 요 아덴인하고 리보스를 묶어서 뭐라 하냐면은 아데노신이라고 그래. 아데노신. 인산이 몇 개야? 하나는 모노, 두 개는 다이, 세 개는 트라이. 자, 인산이 영어로 포스페이트야. 그래서 요 아끌제 하면 AT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조금 이제 이렇게 하면 아데노신 삼중인산이라고 한다. 자, 아데노신 삼중인산. 그래서 요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바로 뭐냐면 ATP라는 물질이야. 네. 그래서 요렇게 돼서 ATP가 됐어. ATP는 이제 화학물질이니까 화학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화학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종이나 화석연료, 그러니까 종이나 석탄, 석유, 얘네들은 거기에서 에너지가 막 나오진 않잖아.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러니까 평상시 이렇게 저장하다가 내가 사용할 거야. 그 가스불을 켰어. 그 어떻게 돼? 천연가 도시가스의 화학에너지가 뭐야? 가스불을 켜게 되면, 연소시키게 되면 그때 열에너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이 ATP라는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이 ATP를 석탄, 석유, 천연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듯이 ATP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를 끊어버려. 그럼 인산 하나 떨어져 나가겠지. 그럼 인산이 몇 개가 돼? 두 개. 두 개는 뭐라고 그랬지? 다이. 아데노신 다이 포스페이트. 그래서 ADP가 돼. 그래서 아데노신 이중인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인산 하나가 떨어져 나가겠지. 이때 에너지가 발생이 돼.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이 에너지를 또 사용할 거야. 이제 그러면 내가 다시 이제 에너지 사용하고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또 저장해야 되잖아. 그럼 저장할 때 어떻게 돼? ADP하고 인산이 결합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 이때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ADP가 있잖아. 자, 이걸 또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 또 끊어주면 돼. 그러면 인산 몇 개니? 한 개지?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그래서 그거를 AMP라고 그래. 그래서 인산이 떨어져 나오겠지? 그럼 이때는 7.0 킬로칼로리 열량이 나와. 그래서 이 열량은 지금 외울 필요 없고, 이제 자,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여기 끊고 여기 끊으니까 7.3의 에너지가 나오고 여기 끊으니까 7.0의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 끊고 여기 끊으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네. 그래서 요 공유 결합 있잖아요. 이 공유 결합을 고에너지, 아주 높은 에너지가 나오는 인산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서 세포소기관, 그럼 뭐야? 결국 ATP를 만드는 반응이 있고 ATP를 이용하는 반응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AT를 사용하는 반응,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거죠. 자, 저장하는 것은 뭐야?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고요. 그렇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바로 이제 이런 것에 관련된 세포소기관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 엽록체. 엽록체. 그렇지? 자, 엽록체는 이중막의 구조로 가지고 있고, 자, 얘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한다. 맞니? 자, 식물 세포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서 자,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엽록체는 포도당, 유기물을, 물질을 합성하는 거야. 자, 이 물질을 합성하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동화작용이라고 그래. 동화작용. 그럼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화학식은 이렇게 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이거 배웠잖아. 중2 때. 네. 광합성. 그치? 네. 자, 물.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네. 자,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발열이니 흡열이니? 그렇지. 그래서 얘는 흡열이야, 흡열. 광합성 흡열이다. 그래서 빛 에너지 흡수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얘를 뭐라고 그래?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얘가 바로 포도당이야. 그리고 6개 산소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광합성의 식이거든. 자, 광합성의 식인데, 그래. 그럼 광합성 반응은, 야, 이거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네? 맞지? 아니야. 아니야. 자, 빛에너지를 흡수하긴 하지만, 내가 그랬잖아.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무조건 뭐다? 그렇지. 그러니까 빛에너지 가지고서 포도당을 못 만들어. 흡수한 요것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ATP로 전환이 돼. 그래서 ATP로 전환이 된 다음에 전환된 얘를 사용함으로써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생성된 산소는 기호흡을 통해서 빠져나오고요.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하고 관련했을 때 먼저 엽록체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분명히 빛을 흡수하지만 포도당을 만들 때 뭘로? ATP를 사용한다. 항상 기억해라. 우리 생명체, 모든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ATP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엽록체가 있으면, 자, 두 번째. 자, 미토콘드리아 있는데, 자, 엽록체고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 얘가 자체 DNA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세포획의 DNA가 있는데, 세포획 말고도 엽록체의 DNA가 있고, 그리고 리보솜이라는 것도 엽록체 안에 존재해. 그럼 미토콘드리아도 이 안에는 자체 DNA가 있어요. 그리고 리보솜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 단백질 만드는. 그거 뭐야 이거? 세포획이 아닌데 왜 DNA하고 리보솜이 들어가 있지? 얘는 아주 옛날에는 뭐였다? 세포였다. 그러니까 원핵세포지. 세포핵이 없는 원핵세포였는데, 자, 이게 원핵세포가 다른 원핵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잖아. 잡아먹혔어. 먹혀서 들어갔는데 그 안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같이 공생을 해.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제 얘는 그 잡아먹히니까 여러 가지 물질 대사, 여러 가지 뭐 할 거 할 때 쥐가 할 필요 없잖아. 안에 잡아먹고 나를 잡아먹는 세포가 쥐가 알아서 막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얘는 자, 잡아먹힌 요 세포들은 안에 들어가서 세포로서의 작용 활동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놓고 퇴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세포는 광합성하는 세포가 잡아먹혀. 그래서 광합성하는 세포가 잡아먹히니까 광합성하는 기능만 남아놓고 퇴화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엽록체가 되고, 자, 미토콘드리아 마찬가지지. 바로 이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 형태로 퇴화가 되고, 미토콘드리아만 낳고, 그러니까 퇴화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냐면은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왜 생겼을까?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해서 잡아먹힌 세포가 그 안에서 자리 잡은 거야. 공생관계로 자리 잡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엽록체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왜 이중막이냐? 핵막이, 그렇잖아. 여기가 DNA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핵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핵막은 이중막이거든. 그래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야. 그래서 얘도 이중막 구조가 되죠. 근데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에 다 존재해요. 자, 왜냐면 얘는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용어? 다 배운 거야. 우리 여기 다 중학교 과정이 다 연결돼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너희 때 그 나왔던 문제들 있잖아요. 예시 문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중학교 과학 비중이 더 커졌다. 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는데 중학교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내신으로 모의고사로 수능 베이스로 특히 이제 막 이과가 아니라 문과 쪽 대학을 학과 지원한 학생들은 고2 때 과학을 안 하잖아. 고2 고3 때 안 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뭐냐면 과학적인 베이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능을 보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계속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거 중2 때 배웠잖아. 중1 때 배운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중학교 과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이거 배웠어. 이거 뭐라고 그래? 세포, 호흡. 이번 배웠죠? 이번 동물과 에너지 할 때 호흡. 그치? 근데 여기서 호흡은 숨쉬기가 아니라고 그랬어. 우리가 숨쉬기는 자, 그래서 호흡기 했을 때 그 호흡기는 숨쉬기고, 들숨 나서 브리띵이고, 자, 여기서 호흡은 영어로는 레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브리띵이 아니에요, 브리띵이. 기체 교환이 브리띵이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고 하고, 산소를 이용하면은 그것이 유산소 호흡, 산소 없이 하게 되면 그것이 무산소 호흡.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무산소 호흡. 그러다가 광합성하는 생명체, 세균이 나오게 되면서 유산소 호흡. 이 과정이 전부 다 우리 통합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계속 뒤에. 자, 그럼 얘는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 이 반대가 돼야겠죠. 그래서 포도당, 산소, 그리고 CO2, 물, 에너지가 방출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생성물에다가 플러스 에너지면 방출이야. 반응물에 플러스 에너지면 흡수한다는 얘기야. 알지? 그러니까 이게 방출되는 에너지인데, 자,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60%는 열이에요. 그러니까 열이니까는 얘는 자,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되고 대부분은 손실된단 말이에요. 잠깐 손실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손실되는 에너지를 뭐라고 그래? 열의 형태로 손실된다. 알지? 그러니까 마찰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도 그 마찰에서 뭐가 나와?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40%가 뭐냐? 이때가 얘가 ATP. 그래서 저 ATP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반대. 자, 요렇게.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ATP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ATP를 만든 다음에 자, 필요에 의해서 이 ATP가 이 반응을 통해서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생명활동에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얘네들이 바로 에너지와 관련된 세포소기관이야. 에너지와 관련된 세포소기관. 그래서 엽록체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방출하잖아. 방출하니까 뭐야?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포도당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하잖아.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돼? 분해한다. 자, 물질을 합성하는 게 뭐야? 동화라고 그랬어. 그 물질을 분해하면 뭐가 돼요? 얘가 이화가 돼요. 그래서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건 그 다음 단어, 소단원에 바로 또 나와. 그래서 세포 소기관에서 이제 엽록체고 미토콘드리아인데 우리가 세포 그림이 주어져. 야, 이게 엽록체 그림일까? 미토콘드리아 그림일까지? 그림 보고 판단하는 방법.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서 엽록체야. 자, 요렇게 돼 있거나 또는 요렇게 돼 있어보다 미토콘드리아야. 그림 보고 판단한 거. 그림 보고. 그래서 엽록체 모양은 요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사선이 이제 이렇게 층으로 이루어진 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는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그림 보고 판단하는 거. 왜냐면 그림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세포 소기관 했을 때, 자, 두 번째는 에너지와 관련된 세포 소기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광합성, 에너지 동화작용, 에너지 흡수.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이화작용, 물질을 분해시켜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그래서 얘는 자, 이화작용, 호흡.
세포, 그래서 발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반응식까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통합과학에서 1년 내내 나와 이거. 이 두 개는 1년 내내 나와. 1년 내내. 1년 내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포 소기가 했을 때 두 번째다. 그래서 크게 기능별로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그 외 이제 나머지. 자, 그 외. 근데 먼저 첫 번째 액포라는 것이 있어요. 액포. 자, 얘는 자 단일막으로 이루어진 구조예요. 그 액포는 주로 식물 세포에서 관찰이 되고, 동물 세포는 액포가 이제 흔적 기관이나 태화된 상태로,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자, 이 액포는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액포 그 크기가 커진다. 자,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 자, 여러 가지 색소, 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하기도 하지만 노폐물을 저장하는 거야. 그럼 노폐물은, 왜냐하면 이게 식물은 단단한 세포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질의 투과가 잘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물질이 잘 통과를 못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치 이렇게 세포업을 하면서 이제 노폐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거 배설에서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해가 되면 뭐가 생성이 된다? CO2하고 물이 만들어지지만 또 하나 뭐야? 암모니아. 그래서 그 암모니아가 어떻게 돼? 독성이 강하거든. 암모니아는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 형태로 생성이 되면서 자 콩팥에서 걸러지고, 그래서 오줌으로 빠져나오는 거 아니야. 배설. 그치? 자, 그럴 때 그러니까 동물은 그런 식으로 내보내는데 식물은 못 내본다는 거지. 그래서 노폐물이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노폐물이 많을수록 액포 크기가 어떻게 되니? 커지겠지. 그래서 결국은 그 식물 세포의 나이와 요 액포의 크기는 무슨 관계다? 비례한다. 그래서 액포가 클수록 식물 세포, 아, 얘는 나이가 오래됐고, 연령이 오래됐구나. 그래서 식물 세포의 나이와 액포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거야. 그래서 늙은 나무,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는 액포가 크다는 거야. 노폐물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색소도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나뭇잎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색소가 이제 엽록소 때문에 초록색인데, 이제 이 날이 추워지면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광합성을 못 하잖아. 그러면 초록색의 엽록소가 파괴가 돼. 그 파괴가 되면 이제 노란색, 빨간색, 붉은색 이런 식으로, 주황색 이런 식의 색소가 이제 엽록색 색소로 바뀌면서 액포 안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추워지면은 그것이 이제 터져요. 단풍 드는 거예요. 더 추워지면 이제 어떻게 생명활동 못하니까 떨어져요. 그게 낙엽이야. 알겠지? 바로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자, 세포벽이 있다. 우리가 이제 셀월이라고 그래. 자, 월이란 표현이야. 벽이란 얘기 있지. 이건 이제 뭐냐면 보호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포벽은 자, 식물 세포에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을 둘러싸고 세포막과 연결이 되면서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 식물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포벽이야. 자, 얘는 자, 셀룰로스, 즉 포도당이 무한정 연결이 돼 있는 건데, 포도당이 연결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게 세 가지야.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그랬을 때 셀룰로스, 자, 얘는 굉장히 질기고 단단해. 질기고 단단하니까 식물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생명체 가축은 얘를 소화를 못 시키지. 그래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위가 소 같은 위가 4개잖아. 4개 위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시키는 거야. 그래서 부패시켜서 이제 섭취를 이제 분해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벽이 바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요거 중요한 거죠. 자, 세포막. 자, 세포막도 모든 세포에 다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자, 식물 세포는 이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물 세포는 세포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치? 그래서 세포막은, 자,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포막이야. 그리고 세포막의 역할은 뭐냐?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투과가 일어난단 말이야. 물론 물질의 투과할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겠지만은 우리가 그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지? 왜 세포 분열을 많이 할까? 체세포 분열. 부피가 커질수록 물질 교환이 불리하지. 그치? 그러니까는 세포의 크기가 작아야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가 커지기 때문에 자, 그 표면적이 바로 물질이 투과되는, 그러면 그 표면적은 바로 세포막의 표면적이 되겠지.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투과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과되는 세포막의 표면적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물질의 투과, 이게 바로 세포막의 기능이야. 세포막은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물질을 투과하는데, 자, 이 세포막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인지질의, 자, 이중층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중층이지, 얘는 이중막이 아니에요. 자, 이 이중층은 한 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겹의 단일막이고 한 겹의 단일막이 인지질 두 개가 한 겹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인지질의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인지질 이중층인데 혹시 기억나나? 중성지방.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 다 했던 건데, 자, 중성지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요렇게 해서 셀룰로스, 아니 셀룰로스란데 요게 셀룰로스가 또 셀룰로스가 나네. 자,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 자, 글리세롤, 글리세린, 알코올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세 개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중성지방이거든.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라이페이스에서 소화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지방산이 떨어져 나가고요. 글리세롤하고 한 개의 지방산으로 남지. 그걸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지. 기억나? 자, 자꾸 기억을 되살려야 된다. 자, 글리세롤 또는 우리가 글리세린이라고 하는데, 얘는 알코올이야. 우리 알코올, 메탄올, 에탄올 물에 잘 녹잖아. 그래서 이 글리세롤 부분은 물하고 어떻게 돼? 친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그래. 친수성. 그래서 친수성 머리라고 그래요. 머리처럼 보이죠. 얘는 꼬리처럼 보이지. 그래서 친수성 머리가 바로 여기가 돼. 글리세롤. 그 다음에 지방산은 여기가 탄소하고 수소가 더럽게 많아. 그래서 탄소, 수소는 CH로만 이루어진 것들은 물에 안 녹아. 그래서 물하고 되게 안 친해요. 그래서 물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얘기하고, 자, 물하고 안 친하면 누구랑 친해? 기름하고 친하겠지. 그래서 친유성, 홀이 이렇게 돼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중성 지방이야. 자, 그럼 인지질은 어떻게 되어 있냐? 글리세롤에 인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산이야. 그리고 두 개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친수성의 머리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뭐가 돼요? 그렇지. 친유성의 꼬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친수성의 머리하고 친유성의 꼬리. 근데 꼬리가 몇 개? 두 개 꼬리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이게 바로 인지질이야. 그러면 우리 세포는 세포의 안과 밖은 물의 환경이니 기름의 환경이니? 물의 환경이잖아. 그래서 세포의 안도 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세포 밖도 물이거든. 그러니까 물의 환경이니까 세포의 안과 밖은 무엇으로 얘네들이 물하고 친하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배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밖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인지질이 이렇게 배열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여기 세포 아닌데 얘도 물이잖아요. 그 이 상태면 얘는 꼬리는 친유성이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포 안도 이런 식으로 친유성의 머리가 이렇게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지질이 한 개, 두 개지. 그래서 한 개, 두 개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중층이야. 그리고 이 이중층이 뭐가 돼? 한 개의 한 겹의 단일막이 돼버리는 거야. 알지? 그래서 여기가 인지질의 이중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세포의 밖과 안은 물의 환경이니까 친유성 머리가 밖으로 안으로 배열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사이를 관통하는 단백질이 있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얘를 막단백질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다시.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있겠네, 그쵸? 그래서 이중층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단백질은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잠겨 있을 뿐이야, 이렇게. 그 얘도 막단백질이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을 보게 되면 세포막은 단면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인지질, 그래서 여기는 친유성이고, 자, 친유성의 인지질 꼬리가 모여서 가운데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한 개, 두 개 층이 한 겹의 단일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세포막은 뭐다? 단일막 구조가 된다. 한 겹의 단일막. 그럼 이제 여기 단백질 있지? 그럼 이 단백질은 무슨 역할을 할까? 자,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뭐를 한다? 물질에 투과를 한다. 그러면 바로 뭐냐? 이 막단백질에서 세포막을 통과하는 막단백질은 이런 식으로 자, 물질의 투과 또는 우리가 물질의 수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 그렇지? 그러면 얘는 물질을 수송할 수 있어? 투과시켜? 못 시키지? 그 얘는 물질을 투과를 못 시킨단 말이야. 그 얘는 뭐냐?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야. 그래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 여기에서 이제 Y자 모양 안테나처럼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가 자, 어떤 거냐면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탄수화물. 그러니까는 녹말 같은 셀로스 같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펩타이드 글리칸이라고 얘기를 해요. 펩타이드 글리칸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세포막의 구조야. 모양이 되고, 자, 이 단백질하고 요 인지질이잖아. 그럼 여기가 인지질 부분이지. 인지질은 얘네들은 유동성이란 게 뭘까요? 움직이는 성질이야. 그래서 유동성이 크다는 거야. 별거 없어. 자, 우리 여기 세포, 피부 세포. 자,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겠지? 자, 봐. 얼만큼 유동성이 큰지, 변형이 되는지. 이거야. 변형이 돼버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변형이 잘 된다는 얘기야. 이제? 그래서 변형이 잘 되고, 대신 단백질은 어떻게 돼? 요 아미노산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강하게 결합돼 있다 보니까 얘는 변형성이 좀 적어요. 유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인지질이라는 바다 위에 단백질의 배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얘를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포막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포막은 뭐야?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거나 보호하고 물질에 투과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세포 소기관에서 세포만.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굉장히 많아. 거의 몇 개 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분열할 때 어떻게 돼? 자, 중심립이라는 것이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리소자임 해가지고, 자, 백혈구가 이제 막 그 가수분해소에서 잡아먹은 식균 작용할 때 분비하거든. 그건 이제 리소자임. 또는 이제 리소조, 막 이런 것들. 그게 되게 많어. 근데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다루는 세포 소기관은 요 정도.